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일컬어 뷰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뷰카란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을 의미하는 영어의 앞글자를 딴 일종의 조합어인데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의 시대를 일컬어 뷰카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뷰카를 가속화한 사건이 바로 코로나19의 대유행인데, 전 세계에 퍼진 감염병으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꺾이고 있고요. 그 바람에 주가가 폭락하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공포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1998년의 IMF 구제금융,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사태와 비교하면 사실은 충격파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IMF 구제금융의 경우에는 일부 국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고, 리먼 사태는 미국 내 부동산과 금융업 등 일부에 직격탄을 날렸지만, 코로나19는 전 세계, 전 업종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IMF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올해 세계 성장률의 전망치를 마이너스 3%로 제시를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3%가 빠진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아마 우리들은 잘 실감하지 못할 텐데요.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제 성장률이 1% 감소할 때마다 신생기업이 무려 8천여 개가 사라지는 수준의 영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기원 후, 즉 AD와 기원 전, 즉 BC로 구분을 했는데, 이제는 비포 코로나, 즉 BC와 포스트 코로나, PC로 구분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키워드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언택트의 확산, 두 번째는 디지털의 가속화, 마지막은 플랫폼 영향력 확대를 꼽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언택트의 확산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사회적인 변화를 꼽으라면 거래하는 방식과 소통하는 방식의 변화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종전에는 사람들과의 직접 대면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대부분이었죠. 우리는 자발적이든 아니든 사람들을 만나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일종의 만족감, 보람,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염 우려로 인해서 나와 가족을 위해 불필요한 만남은 자제하고 있는데요. 그에 맞춰 기업들은 언택트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택트는 말 그대로 비접촉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활동을 언택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접촉을 아예 없애는 전략으로 기업들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드라이브스루라던가 키오스크처럼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일부분을 비접촉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화상회의나 화상 강의처럼 전체 활동을 비접촉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유통 분야에서는 온라인과 모바일이 오프라인 매출을 추월한 지 오래고요. 무인 편의점과 무인 택배, 배달 서비스 등 어떤 그런 산업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시를 한 두 가지 정도를 들여보고자 하면, 2019년도에는 배달의 민족이 약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7,500억 원의 해외 기업에 매각이 된 바 있고요. 사람들이 커피는 마셔야 되는데 가서 주문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스타벅스의 경우에는 드라이브스루와 사이렌 오더의 매출 증가가 각각 10%, 2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유통 공룡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무인으로 점포가 운영되는 아마존 고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면 매장을 무인 점포로 전환할 경우에 기존 인력의 10%로도 충분히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죠. 이처럼 ICT 기반의 셀프 서비스의 증가로 기존의 판촉 사원이라던가 매장 관리자, 계산원 이런 분들의 일자리는 아무래도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 아마 그분들이 하셨던 기존의 직무가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거침없는 디지털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골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기존 산업에 디지털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체제로 변경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원격 의료, 에듀테크, 핀테크 등을 들 수 있는데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해서 서비스가 더욱 고도화되고 있죠. 과거에 우리가 공장에서 불량품을 골라낼 때에는 사람이 직접 눈으로 하나하나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눈이 침침하거나 피곤하면 불량품인데도 컨베이어 벨트를 빠져나가는 제품들이 있었고 이것은 다 불량품으로 잡히게 되었죠. 하지만 지금은 머신 비전, 즉 기계가 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머신 비전 기술을 통해서 이미지를 인식해서 불량품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불량률을 낮춰가는 것들을 실제로 이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된 공간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즉 사람이 일일이 수행하던 제품 품질 관리를 자동화함으로써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 오류 다 줄일 수 있게 된 것인데 기존에 인간이 하던 일을 좀 더 빠르게, 정확하게, 안전하게, 쉼없이 지원하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달 덕분에 이러한 디지털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플랫폼의 영향력 강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이 공간을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의미에서 플랫폼은 각종 제품과 서비스의 교류 그리고 교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합니다. 즉 누군가가 플랫폼 위에 제품과 서비스를 올려놓으면 소비자는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이런 플랫폼의 유형과 종류는 너무나 다양해서 미디어 플랫폼, 배달 중개 플랫폼,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 긱 이코노미 플랫폼에 이르는 상당히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코로나19 가장 크게 다가오는 위협은 아무래도 일자리의 감소겠죠. 코로나19 이전에도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는 있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일자리 감소의 기폭제로 작용하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 전체 일자리가 줄겠지만 특히 우리 여성의 일자리의 감소폭이 더욱 클 것을 우려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근로자의 한 35% 정도가 비정규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 중에 여성은 무려 73.3%를 차지하고 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비정규직 일자리의 축소로 여성의 일자리도 그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여성의 고용이 높은 보건이라던가 사회복지 서비스 그리고 교육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대면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분야로 전염병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분야인데요. 이처럼 경기가 침체되거나 전염병이 유행할 경우에 여성의 일자리는 남성에 비해 더 취약한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경제위기 극복과 취약계층의 보호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장기적으로 볼 때 노령 인구와 여성을 노동시장에 유입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생아 30만 시대가 의미하는 게 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이것은 머지않아 노동력과 내수가 크게 부족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첫째, 노년 인구와 광단 여성의 노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인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는 자동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후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언택트라던가 디지털화, 플랫폼을 통해 가능한 부분이지만 경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정부의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단 여성들이 취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취업 지원 기회를 제공해야 될 텐데요. 이를 위해 취업에 꼭 필요한 직무 역량을 키워주는 직업훈련의 필요성,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부가 가치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규 수요가 예상되거나 현재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제공,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제약 바이오 분자 진단, 그다음에 AR, VR을 이용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에듀테크 분야를 여성 친화적 고부가 가치 분야로 꼽고 싶습니다. 자, 이 분야는 현재와 미래 노동 시장에서 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현재 전국에 있는 세일센터에서 제공하는 고부가 가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일부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데 채용 약정 과정이나 고부가 가치 훈련 등 특허 과정을 통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시장 수요를 정확하게 타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취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자극하는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경력이 단절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취업 시도 자체를 아예 꺼리게 되는데 취업 의지와 자신감을 갖게 하는 심리적인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육아 때문에 밖으로 나올 수 없거나 외부 노출을 꺼려 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화상을 통한 상담이라던가 일원인과 같은 언택트 기반 서비스를 통해서 이분들의 심리적인 부담감을 낮춰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전에도 이미 언택트 확산과 디지털화, 플랫폼 영향력 강화는 진행 중이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각종 규제라던가 이해관계자의 저항으로 브레이크가 걸렸을 뿐이고요. 재택근무나 화상회의, 화상교육, 원격 의료, 리걸테크 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근본에 입증되면서 언택트, 디지털, 플랫폼 기반 서비스는 더욱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떠한 산업과 사업 기회, 일자리가 만들어질지 예측하는데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